지난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품목들에 대하여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뉴스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되는 반도체란 무엇일까요? 반도체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먼저 물질들을 정기적 성질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물질은 정기적 성질에 따라 크게 도체, 절연체, 반도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체란 전기 저항이 작아 전류가 잘 흐르고 주로 전선과 같이 전류가 흘러야 하는 곳에 사용되죠. 부도체라고 불리기도 하는 절연체는 전기 저항이 매우 커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고 도체와 반대로 전선의 피복과 같이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하는 곳에 사용됩니다. 여기서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성질을 가지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럼 이용되는 예시를 알아볼까요? 도체에는 철, 구리, 알루미늄, 금, 은 등이 있고 절연체에는 고무, 나무, 플라스틱, 유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는 규소와 저마늄 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대해 알아봅시다. 반도체는 크게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로 나뉩니다. 순수 반도체는 규소, 저마늄과 같은 14족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한 순수한 규소 분자와 저마늄 분자는 원자과 전자수가 8개가 되어 매우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죠. 때문에 순수한 규소와 저마늄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 전기 전도성이 매우 낮습니다. 여러분! 이 순수 반도체에 다른 원소들을 첨가하여 14족 원소들의 결합을 방해하면 전자가 부족해지거나 남아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는 도핑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이때 인과 같은 15족 원소를 첨가하여 만들어진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하며 N형 반도체는 전자 1개가 남습니다. 반면 P형 반도체는 붕소와 같은 13족 원소를 첨가하여 만들어진 반도체로 전자 1개가 부족하여 양공이라는 빈 곳이 생긴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스파게티 면에 크림 소스를 넣으면 크림 스파게티가 되고 토마토 소스를 넣으면 토마토 스파게티가 되듯이 불순물 반도체는 어떤 불순물을 첨가하느냐에 따라 결정 구조에 전자 1개가 부족하거나 남아서 전류가 흐르기 쉬워지는 물질로 인위적으로 전기 전도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반도체를 이용한 신소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다이오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P-N 접합을 이용하여 만든 소자입니다. P형 반도체를 전원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를 전원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고 그 반대로 연결하면 전류를 차단하여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정류 작용을 합니다. 즉, 다이오드는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트랜지스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란 P-N 접합에 P형이나 N형 반도체를 추가하여 만들고 약한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나 신호가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회로를 제작하여 스위치에 이용됩니다. 세 번째로 흔히 LED라고 불리는 발광 다이오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인데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와 5개인 원소를 결합하여 만든 반도체 물질입니다.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P형 반도체를 전원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를 전원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면 N형 반도체에 남는 전자가 P형 반도체의 양공으로 이동하여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잠깐!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것 다들 아시죠?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 어떤 원소를 쓰는지에 따라 에너지 차이가 달라지는데 이 에너지 차이가 다르다는 것은 빛의 파장이 다르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결합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발광 다이오드가 방출하는 색이 다르다는 것이죠. 에너지 차이가 크면 파란색과 같이 파장이 짧은 빛을 방출하고 에너지 차이가 작으면 빨간색과 같이 파장이 긴 빛을 방출합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전력 손실이 적어 수명이 길고 크기도 작고 가벼워서 각종 영상 표시 장치, 조명 장치, 레이저 등을 제작할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전자시계의 숫자, 신호등, 책상 위에 있는 스탠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조명에 쓰이는 것이 바로 발광 다이오드죠. 네 번째로 흔히 OLED라고 불리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란 형광성 유기 화합물을 기반으로 한 발광 소자의 일종으로 별도의 광원이 필요한 액정 디스플레이와 달리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별도의 광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품의 두께를 더욱 얇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부릴 수 있거나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로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가 성질에 따라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반도체는 온도나 압력 등 조건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합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체온계가 이를 이용한 예시 중 하나이죠. 둘째는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성질입니다. 대표적인 이용으로 적외선 감지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적외선 감지기는 비접촉 온도 센서로 측정 대상에 접촉하지 않고 대상의 적외선 방사율로 온도를 측정합니다. 세 번째로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성질을 알아봅시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흔히 접할 수 있는 CD 플레이어에 이용되는데요. CD 플레이어는 디스크 표면에 파인 홈에 레이저 빔이 쏘아졌을 때 어떻게 반사골절이 되는지를 이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때 반도체가 사용되는 것이죠. 벌써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은 바로 디지털 연산이 가능한 성질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제어 장치 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여러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계산기, 즉 연산 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반도체는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내용이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반도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